시작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공인노무사 하효원입니다. 여러분을 동영상으로 만나 뵙게 돼서 너무 반갑고요. 이렇게 마스크를 쓰고 하는 것 자체가 너무 죄송스럽습니다. 하지만 코로나로 인해서 어쩔 수 없는 일이니 양해 부탁드리겠습니다. 여러분이 지금 코로나 때문에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다는 부분을 알게 됐어요. 그래서 어떤 부분을 여러분께 얘기를 해야 되나 많은 고민을 하게 되었는데요. 간단하게 PPT를 통해서 제가 소개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목차는 우선 저에 대한 소개를 간단히 해야 될 것 같고요. 그 다음에 합격을 위해서 어떤 것을 준비해야 하는지에 대해서 2가지 정도 말씀을 드리고, 세 번째로는 가장 어려워하시는 부분이 어떤 단권화 부분이라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책은 어떻게 정리하고, 어떤 생활 스케줄을 어떻게 관리하고,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는 행정쟁송법에 대한 시험 공부를 어떻게 하면 효율적으로 할 수 있는지에 대해서 간단히 소개하고, 마지막으로 수험 생활의 팁에 대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8년 이상 직장 생활을 통해서 수험을 도전하게 되었습니다. 8년 이상의 직장 생활을 하게 되면서 사실 공부에 대한 습관이 많이 부족해서 그거에 대한 어려움을 많이 겪게 됐고요. 30대 후반이라는 나이 때문에 어떤 암기에 대한 어려움도 동시에 갖게 되었습니다. 하지만 수험 기간이 한 1년 6개월 정도 됐는데요. 그런 수험 기간 동안에 나름대로 짧은 시간에 합격을 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20대인 여러분들 아니면 뭐 저보다 좋은 조건에 있으신 분들이 많기 때문에 빨리 합격할 수 있는 기회를 가질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우선 저는 공부 습관을 먼저 많이 잡았어요. 독서실 같은 경우를 먼저 끊어서 좀 엉덩이를 붙일 수 있는 시간을 갖기도 했고요. 그 다음에 1차 시험을 보고 동차반에 들어서 공부를 하게 되고, 그 다음에 바로 2차 시험을 준비하는 한 1년 정도 준비를 한 후에 합격을 하게 되었습니다. 행정쟁송법은 한 65점에 합격을 했고요. 노동법은 62, 인사관리는 62, 경조는 62로 평균 63.2로 나름대로 만족스러운 점수를 갖게 된 것을 여러분께 간단히 소개해드리면 뒤에 있는 공부 방법에 대해서 조금 더 설득력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 부분은 꼭 윤성봉 강사님이 말씀을 드리라고 하셨는데요. GS 0기부터 3기까지 수강해서 나름대로 행정쟁송법은 고득점을 한 것 같습니다. 여러분에게 합격을 위해서 어떤 거를 말씀드려야 되나 많은 고민을 하게 됐는데요. 사실 수험에서 가장 중요한 부분이 멘탈과 공부 방법이라고 생각합니다. 멘탈이 많이 흔들리게 되면 공부하기가 상당히 어렵고요. 공부가 제대로 안 돼 있으면 멘탈이 또 흔들리게 됩니다. 그래서 공부 방법과 멘탈은 나름대로 상호 보완적인 관계를 가지고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우선 멘탈 관리를 잘하기 위해서는 불안이나 걱정은 누구나 일상적인 일이다라고 생각하셔야 돼요. 저도 1년 6개월 동안 특히 2차 시험 기간에 매일매일 후회와 불안으로 조금 나날이 보냈던 것 같아요. 그때는 제가 불안을 했을 때 어떻게 이를 극복하느냐 생각을 했었는데, 우선 불안을 딱 했을 때 오늘은 20페이지만 한다라고 생각을 하고 20페이지를 다 끝난 후에는 그때부터 난 불안하겠다, 그때부터 울겠다, 이런 스스로의 어떤 다짐을 하게 되면 어떻게 보면 나름대로 그 시간이 지나면 또 공부에 집중을 하게 되더라고요. 또 공부에 집중을 해서 목표에 다다르면 어떤 이런 불안감과 후회감이 조금씩 줄어든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 다음에 수험 기간은 사실 연습의 과정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실패와 실수는 끊임없이 일어나는 일이고, 이런 일들을 보완하면서 한 걸음 한 걸음 나아가면 이로 인해서 배우는 것도 많고 사실 합격의 길에 도달할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세 번째로는 모의고사를 못 본다고 해서 사실 너무 좌절하거나 뭔가 불안해하지 마시고요. 그냥 모의고사를 잘 보기 위해서 노력은 한번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이런 모의고사들은 나름대로 저를 이끄는 동기부여가 될 수 있고요. 모의고사를 잘 보게 되면 조금은 자신감을 얻게 돼서 공부에 조금 더 향상에 도움이 될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따라서
어떤 멘탈 관리에 있어서 모의고사를 동기부여시키고 그것을 열심히 하도록 노력하는 길이 나름대로 멘탈 관리에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네 번째로는 멘탈을 잘 관리하기 위해서는 규칙적인 생활을 할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규칙적인 생활이라는 것은 아침에 9시부터 8시도 상관없고 9시도 상관없어요. 8시에 공부를 시작해서 12시에 밥을 먹고 3시에 휴식을 취하고 6시에 저녁밥을 먹고 그 다음에 나름대로 3, 4시간 마지막 정리한다라고 하는 지속적으로 연기부터 3기까지 이런 규칙 생활을 하게 되면 조금 더 멘탈을 조금씩 관리할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멘탈 관리가 끝나면 사실 공부 방법을 어떻게 해야 될지 고민이 되실 수 있을 것 같아요. 공부는 GS 1기부터 2기, 3기 적극적으로 큰 거부터 작게 흘러가야 됩니다. 대부분의 수험생들이 암기와 이해를 어떻게 가져가야 되는지 사실 되게 고민이 많이 되실 것 같아요. 이해라는 거는 제 개인적으로는 흐름이라고 생각하고요. 암기라고 하는 부분은 키워드라고 생각을 해요. 흐름이라는 것은 우리가 노동법에서도 어떤 징계를 배우게 되면 징계의 개념이 뭐지? 발생, 근거가 뭐지? 그 다음에 정당성은 뭐지? 이런 식으로 전체를 한눈에 읽힐 수 있는 어떤 흐름을 키우는 것이 이해라고 생각을 하고요. 암기라는 것은 징계 개념에는 어떠한 키워드가 있는 거지? 근거라는 것은 어떤 재량권인가? 정당성에는 사유는 뭐가 있지? 양정에는 뭐가 있지? 절차에는 뭐가 있지? 이런 식으로 키워드를 하나하나 외우는 게 이해와 암기를 동시에 하는 방법이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요. 이런 방식으로 저도 공부를 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책 정리법에서는 항상 형광펜을 사용하시기 바라고요. 형광펜은 뒤에서 저희가 간단히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앞에서 설명된 것 같이 플로우는 지금 말씀드린 어떤 개념, 그 다음에 근거, 정당성 같이 전체의 흐름을 이어질 수 있는 틀을 만드시는 게 되게 중요하고요. 마지막으로는 스케줄 관리인데요. 한 달 정도 계획을 세우는 것은 상당히 무리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이런 한 달이라는 것은 지켜지기도 상당히 어렵고요. 너무 많은 외부적인 요소로 인해서 사실 지켜지기가 어렵기 때문에 괜히 멘탈 관리에만 악영향을 끼칠 수 있다고 생각을 해요. 따라서 1, 2주 단위로 짧게 하는 것이 조금 중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우선 책 정리법이라는 목적은 GS 3기를 위한 과정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내가 3기에 어떤 책을 얼마나 빠르게 읽을 것인가라는 목적을 가지시면 되고요. 우선 목적은 수많은 책의 단어들을 작은 키워드로 압축하는 과정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이런 압축을 통해서 우리가 3기 때 요런 단어들만 보고 암기하고 지나가는 역할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책 정리법은 많은 단어들을 소량의 키워드로 압축하는 방법을 사용하시는 게 상당히 좋을 것 같아요. 저 같은 경우에는 형광펜을 어떻게 사용했냐면 개념은 회색, 목차는 주황색, 키워드는 우선 GS 1기는 옅은 분홍을 사용하시고요. GS 2기부터는 짙은 분홍을 사용하시면 돼요. 그리고 예를 들어 GS 3기 같은 경우에는 빨간색으로 정말 중요한 것들을 더 압축해서 동그라미 치시면 되고요. 마지막으로는 내가 진짜 안 외워지는 것들 아니면 모의고사에서 놓친 키워드는 녹색으로 표시하시면 눈에 상당히 잘 들어오고 마지막에는 빨간색과 녹색을 통해서 빠르게 속독해서 읽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거는 경영조직인데요. 저도 이렇게 잘 보이실지 모르겠지만 개념 같은 경우에는 회색으로 했고요.
그 다음에 어빙 제니스라고 하는 이름은 노란색으로 쳤어요. 여기 이 색 보이시죠? 이때 제가 개념을 제일 잘 못했기 때문에 지적을 받아서 제가 이거를 마지막에는 초록색으로 동그라미를 치게 됐어요. 이런 식으로 형광펜을 효율적으로 사용하시면 되고요. 플로우 같은 경우에는 목차의 흐름을 정리하는 방법인데 이거는 노동법이거든요. 노동법도 개념, 그 다음에 정당성 판단 기준, 구체적 쟁점, 이래서 모든 챕터에 흐름을 하나하나씩 넣었어요. 정당성에는 실체에는 뭐가 있고, 목적에는 뭐가 있고, 수단에는 뭐가 있는지 이런 식으로 플로우를 정리하면서 키워드별로 정리해서 마지막 GS 3기 때 이 부분만 보고도 어떠한 내용의 흐름을 써야 되는지를 분명히 조금 알 수 있는 계기가 됐고요. 마지막에 단권화에서 모의고사 활용이 되게 어려우실 것 같아요. 이때는 요 빈칸을 이용해서 다른 색으로 모의고사에서 내가 놓친 부분들 아니면 최고 답안에서 나름대로 의미가 있는 부분들을 조금 더 체크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생활 관리에서 가장 중요한 게 저는 스케줄 관리라고 생각을 해요. 대부분은 뭐 한 달을 기준으로 하시는 분도 있고, 뭐 1주, 2주 다양하게 있는데 저는 1, 2주 단위로 스케줄을 체크를 했어요. 우선 GS 1기 때는 2주 단위로 하게 됐어요. 왜냐하면 학원에 커리큘럼이 2주기 때문에 2주를 이렇게 엑셀로 만들어서 내가 어디까지 페이지를 할지 하고 이렇게 표시하는 방식으로 스케줄을 작성을 했고요. GS 2기에서 3기 정도에는 1주 단위로 대부분 모의고사를 보면서 진행을 해요. 그래서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 행정, 노동법, 경조, 인사를 어떤 방식으로 할 것인지를 보고 이때 어차피 토요일날 모의고사 범위를 기준으로 나눠놨어요. 그리고 다시 일별로 정리하는 방식으로 다 끝냈으면 빨간 줄을 치면서 스케줄 관리를 했고요. 이렇게 빨간 줄이 많아지면 사실 멘탈 관리에 되게 좋은 방법이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나름대로 뿌듯한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이런 방식들을 활용해서 스케줄을 관리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우선 제가 행정정송법을 상당히 잘하는 부분은 아니었어요. 암기는 잘해도 이해 부분이 상당히 어렵기 때문에 행정은 2, 3기 때 사실 모의고사가 너무너무 힘들어서 대부분 중간이나 중간 이하의 모의고사를 받은 것 같아요. 근데 사실 가장 부족한 부분이다 보니까 시험 끝까지 놓지는 않았어요. 그래서 제가 행정정송법 시험 준비를 어떠한 방식으로 했는지를 간단히 소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GS 1기는 전체 내용을 이해하는 방식으로 그냥 책을 쭉 읽었어요. 기본서를 중심으로. 어떠한 내용이 있는지, 어떠한 부분들이 자리 잡고 있는지, 법정과 함께 책을 익숙해지는 방법들을 익혔고요. GS 1기는 전체 흐름을 이해했어요. 윤성부 강사님이 들으시면 행정 같은 경우에는 소가, 심판 이런 네 부분으로 나눠주세요. 그러면 소송 요건이 뭐가 있지? 가구제는 뭐가 있지? 그 다음에 심리에는 뭐가 있지? 이런 식으로 해서 전체의 흐름을 이해하고 그 안에 무엇이 있는지를 중심으로 공부를 했어요. GS 2기 때는 이 소송 요건에는 어떤 게 있고 그 내용의 개념, 그 다음에 뭐 절차, 그 다음에 뭐 효과 이런 방식으로 세부적인 내용을 암기하면서 행정을 준비했어요. 이때는 사례집을 같이 주시기 때문에 사례집은 이런 내용들을 대입하는 방식으로 활용했고요. 사실 이때는 사례집보다 기본서를 훨씬 더 많이 봤던 것 같아요. GS 3기 때는 사례집 중심으로 읽게 됐어요. 이때 공부 방법들은 여기 한번 보시면 제가 했던 방법인데요. 대부분 문제에서 쟁점이 되게 어렵다는 얘기를 하실 거예요. 그래서 이 부분을 제가 어떻게 준비를 했냐면 문제를 보고
예를 들어 여기에서 뭐 반려가 있다. 예를 들어 여기가 신청이 있다. 근데 여기는 반려가 있다. 아, 이거는 거부 처분의 부분이구나. 그래서 이런 부분들의 키워드를 동그라미를 치고 나아갔어요. 그리고 마지막에 무엇을 묻고 있는지를 체크하면서 문제를 빠르게 읽어도 어떤 문제를 어떤 식으로 낼 것인지를 반복적으로 공부하게 되니까 훨씬 더 쟁점에 대해서 자신감이 올라가는 부분들이 있어요. 그리고 답안을 준비할 때는 저는 키워드 방식으로 그걸 외웠어요. 여기서 행정쟁소법 제26조 직권심리를 보시면 문제의 소재에 대한 부분들, 그 다음에 변론주의와 탐지주의의 개념, 특히 개념이 워낙 중요해서 이 부분들을 강조해서 어떤 키워드를 중심으로 외워야 될지를 형광펜을 활용해서 제가 썼고요. 마지막에는 이런 부분들이 가장 중요하잖아요. 그래서 문제의 소재는 어떤 단어로 쓸 것인지, 학설은 무엇이 있는지를 키워드 중심으로 끊임없이 외우고 형광펜 칠하고 또 보고 하는 방식으로 행쟁을 준비했고요. 마지막으로는 시험 2주 전에 남았을 때는 이런 외우기보다는 연상 연습을 많이 했어요. 예를 들어 이렇게 사례집 같은 경우에는 제가 동그라미 친 것만 막 보고 어떤 문제를 묻고 있구나. 그러면 어떻게 써야지 라고 하는 방식으로 하나하나를 빠르게 연상하는 방식으로 하게 되니까 한 하루에 6시간 정도만 투자하면 사례집과 기본서를 같이 판독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이런 방식으로 조금 행정쟁소법을 준비하시면 쟁점이 어떤 걸 나왔을 때도 잘 극복하실 수 있고 문제에 대한 부분들도 키워드 방식으로 빠르게 외워서 작성하실 수 있을 것 같아요. 마지막으로 제가 수험생 분들한테 저의 팁이고자 하지만 제가 1년간 공부하면서 좀 느낀 것들을 말씀을 해드려야 될 것 같아요. 그래서 가장 하지 말아야 할 행동들, 해야 할 행동들이 딱 두 가지로 나눌 수 있는데요. 대부분은 이것도 질문이 많더라고요. 브리타를 어떻게 준비하세요? 라는 얘기를 되게 많이 하시는데 브리타는 따로 준비하는 게 아니라 모든 쟁점과 부분들을 공부하셔야 돼요. 절대 찍어서 공부하면 절대 시험에서 괜히 진짜 문제가 나왔을 때 대응하기가 어렵기 때문에 모든 문제들이 나오면 어떻게나 이렇게 써야지라고 그냥 생각해서 넘어가시면 돼요. 이번에 산재 문제가 나왔거든요. 노동법에 산재가 나왔는데 사실 제가 이 부분을 볼까 말까 하다가 사실 어떻게 써야지라는 생각을 구상하고 들어가긴 했어요. 근데 진짜 산재가 나왔더라고요. 그래서 사실 구체적인 판례를 쓸 수 없지만 전체적인 어떤 흐름 정도를 파악해서 어떻게든 판례를 지어서 쓸 수 있더라고요. 그래서 어떤 찍어서 공부하지 말고 모든 쟁점이 시험에 나오면 이런 방식으로 써야지라는 생각을 하면서 공부를 하시기 바라고요. 아까 제가 멘탈을 위해서 모의고사를 되게 잘 보도록 노력을 하자라는 부분을 말씀을 드렸는데요. 모의고사에서 잘 보면 당연히 자신감과 멘탈이 올라갈 수밖에 없기 때문에 잘 보도록 노력은 하지만 등수에는 너무 연연하지 마시면 좋을 것 같아요. 왜냐하면 행정쟁송 같은 경우에도 제가 2, 3기 때 그렇게 잘 본 건 아니거든요. 그런데 사실 4과목 중에 가장 고득점을 한 부분들이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등수보다는 지금 몰라서 다행이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조금 더 마음을 편하게 공부하실 수 있을 것 같아요. 이게 시험에 나오면 저는 전혀 못 쓸 텐데 지금 나와서 다행이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고요. 절대 모의고사를 위한 공부를 하지 않으셨으면 좋겠어요. 당연히 모의고사는 잘 봐야 되지만 내가 쟁점을 잘 모르고 있다라고 하면 모의고사를 보는 것보다는 이 쟁점을 명확히 알고 지나가는 것이 상당히 중요할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저희가 시험 기간 동안, 수험 기간 동안 반드시 해야 될 거는 규칙적인 생활을 반드시 하셔야 돼요. 앞에서 설명한 것 같이 멘탈을 유지하고 꾸준한 공부 방법을 이용하기 위해서는 규칙적인 생활을 하시고요. 제가 가장 중요한 강조하는 부분들은 반드시 휴식을 취하시기 바랍니다. 휴식을 취하지 않으면 실질적으로 번아웃 될 가능성이 되게 높고요.
너무 체력이 힘들거나 해서 공부를 하기 싫어지는 일들이 반드시 생기게 마련이에요. 그래서 저는 GS 1기 때는 일요일에 쉬게 됐고요. GS 연기랑 1기 때는 일요일 날 쉬게 됐고요. GS 2기나 3기는 조금씩 줄여가면서 쉬었는데 실질적으로 3기 때가 2기 때보다 더 많이 쉬었던 것 같아요. 체력도 힘들고 좀 불안하고 어려움이 조금 더 밀려오긴 하더라고요. 그래서 휴식을 통해서 조금 더 극복하는 방향으로 갔고요. 마지막으로는 멘탈 관리 되게 중요하다고 말씀드렸는데 어떻게 하면 멘탈 관리를 잘할 수 있을까 생각을 했는데 저는 전한길 선생님 유튜브를 상당히 많이 봤던 것 같아요. 뭐 소리도 지르시고 하시다 보니까 조금 정신도 들게 되고 어떻게 하면 좀 잘 공부할 수 있을까라는 생각을 조금 더 잘하게 되더라고요. 그래서 유튜브를 시청하실 때 반드시 뭐 이런 멘탈에 좋은 어떤 컨텐츠를 선택하셔서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제가 이렇게 손을 내미는 사진을 드린 거는 여러분께 조금 더 도움이 됐으면 하는 방향으로 이런 사진을 뒀고요. 저의 손을 내미는 한 손을 잡아주셔서 반드시 윤성분 클래스에서 많은 합격자분이 나오기를 기원하겠습니다. 반드시 수험생 여러분의 합격에 작은 도움이 되길 바라고요. 지금은 사실 되게 짧게 설명을 했지만 조금 더 단거나라든지 조금 더 상황에 대해서 고민이 있으신 분들은 카톡이나 이메일 주시면 제가 답변을 해드릴게요. 코로나로 인해서 되게 불안하시고 힘들지만 누구나 똑같은 상황일 거고요. 코로나로 인해서 장점도 되게 많으실 거예요. 예를 들어 체력이 안 좋으신 분들은 조금 더 편하게 공부를 하실 수 있고 좀 동영상이나 이런 걸 빠른 속도로 봐서 공부 시간 확보도 되게 많은 부분이 있을 거예요. 그래서 단순히 실강을 하지 못해서 불안하기보다는 장점을 좀 살려서 끝까지 완주하시면 합격을 하실 거라고 믿습니다.